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균입니다. 최근 LG전자가 독자 전기차 브랜드 완성차 업체로 발돋움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가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회사를 세웠죠. 마그나 인터내셔널 중에서 이제 마그나 슈타이어라는 업체가 굉장히 대단한 업체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설립 연도가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에서 설립을 했는데 1864년입니다. 1864년도 근처에 설립된 회사가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 MAN, 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이라고 이제 외국에서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MAN, 독일에서는 MAN입니다. 이게 1840년도에 설립된 아우크스부르크 기계공작소와 1841년도에 설립된 뉘른베르크 기계공작소 두 개가 합병을 1898년도에 하고 만이라는 회사는 1908년도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탄생을 한 회사가 MAN입니다. 이 M이라는 말은 머신 앤 파빌리크, 그러니까 머신이 기계고 파빌리크가 팩토리, 기계 공작소라는 뜻입니다. 원래 역사는 1764년도인가요? 1762년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70년 전에 태동했던 기계 공작소에서 기인을 한다. 하지만 이제 현대적인 역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1840년도, 1841년도에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이 두 기계 공작소가 합병. 여기서 아우크스부르크는 이 루돌프 디젤이 1892년도에 균질 압축 착화 HCCI, 이거 디젤 엔진이죠. 요 원리를 개발을 해서 요걸 통해서 연구를 통해 디젤 엔진을 개발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디젤 엔진, 산업용 디젤 엔진, 대형 트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강한 지금은 폭스바겐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태동한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니까 니콜라스 오토 박사가 사행정 엔진을 고안을 해서 회사 도출을 세우기도 이전이고 칼 벤츠가 1886년도에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만들어서 벤츠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이전이고 다임러가 생기기도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에 생긴 그야말로 자동차의 원조보다 더 먼저 생겨난 기업이에요. 슈타이어 막리허라 그래서 총기, 그 다음에 군수 물자를 생산하던 업체였고요. 1909년에 드디어 자동차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 모델의 1240PS. 당시에는 앞이 모델명이었고 뒤가 출력이었습니다. 이걸 만들다가 1926년에 슈타이어 베르케 에이지라는 베르케가 이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이어 자동차 공장 뭐 이런 뜻으로. 자, 그다음에 1934년도에 헝거리 다임러 법인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또 푸흐라는 마이크 회사도 인수를 하는 그런 종합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에는 그 장갑차, 군수 트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전후에는 이제 트랙터, 트럭에도 사업을 확장을 하는 그야말로 뭐 탈거리와 관련된 군수용품과 관련된 대부분을 생산을 하던 종합적인 제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최초로 설립됐던 슈타이어 만리허는 독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갑차, 트럭을, 군수용품을 만들던 회사는 GM 다이나믹스로 인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럭을 만드는 상용차 부서는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에 있는 스타이어, 원래 그 기업에 귀속이 되어 있고요. 2001년도에 캐나다의 VC 업체인 마그나가 이 슈타이어 사업부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게 자동차 관련된 VC 업체입니다. 자동차의 원전 기술, 또 위탁 생산력을 갖춘 그 시설을 그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어 전체를 마그나에 인수가 된 게 아니라 슈타이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은 다 쪼개져가지고 각자 독립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들어가거나 본사에 남아있거나 합니다. 마치 볼보가 지리에 넘어간 게 승용차 부분이고 상용차는 지금 스웨덴 본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다임러도 이제 곧 상용차를 분산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상용차하고 이 승용차 시장은 이 고객층도 다르고 이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그나 파워트레인의 인수가 됐습니다. 자,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인수한 이 사업부, 슈타이어 사업부에서 뭘 잘했냐면 사륜구동 시스템, 이 군수용품을 그 군용차, 장갑차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그걸 따라간 업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은 보고노하고 마그나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마그나가 양분하는 이유는 이 슈타이어를 데리고 와서 그렇습니다. 자, 벤츠의 포매틱, BMW 엑스드라이브, 현대 H트랙 다 마그나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다가 같이 협업해서 각자에 맞게 튜닝한 기술들입니다. 모디파이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륜구동 외에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이 컨버터블의 백건 프레임을 비롯해서 소프트탑, 하드톱을 만드는 기술이 또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페라리, 또 포르쉐,
또 그 외 벤츠, BMW, 또 뭐 일본, 미국 그 수많은 컨버터블에 들어가는 소프트탑, 하드톱 거의 다 슈타이어 제품이에요. 그 소프트탑 모듈에 대한 원천 기술, 특히 1996년도에 벤츠가 SLK라는 모델을 냈는데 이게 하드톱 컨버터블입니다. 평상시엔 쿠페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20몇 초 만에 컨버터블, 정확히는 이제 차량 형태가 있으니까 스파이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드톱 컨버터블이 나오니까 야 이제는 천지붕이 없어도 되는 거야? 세상이 깜짝 놀랐죠. 이것도 마그나 슈타이어, 베리어 루프라고 하는데 이 원천 기술을 슈타이어에서 공급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마그나 인수되기 전이니까 이제 슈타이어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을 또 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기아 자동차가 모닝을 동이오토에서 위탁 생산하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완성을 해서 아예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델이 벤츠의 지바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세대 L 시리즈도 거기에서 위탁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륜구동 관련해서는 E클래스 7세대, 8세대 4륜구동이 들어간, 포매틱에 들어간 E클래스도 거기서 생산했고요. 5 시리즈의 엑스드라이브 모델도 일부 거기서 생산을 했습니다. Z4 신형 모델을 토요타랑 협업해서 슈프라와 같은 형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기 마그나 슈타이어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에스턴 마틴 라피드도 거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의 컨트리맨, 페이스맨, 이것도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GM, 크라이슬러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컨버터블 관련된 제품들, 그 다음에 또 그랜드 체로키의 일부 모델, 이런 모델들을 아주 폭넓게 위탁 생산을 해줍니다. 아예 그냥 만들어서 갖다 줘요. BMW X3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발부터 같이 마그나 슈타이어의 개발진과 BMW 개발진이 만나서 야 이렇게 해서 만듭시다 해서 전량 생산을 또 거기서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방위적인 자동차 부품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년에 한 20만 대에서 25만 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자, 마그나 이 인터내셔널이 VC 업체로 규모로 따지게 되면은 1위 업체가 보시고요. 2위가 덴소, 3위가 마그나입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순이익 구조로 보면은 보시 다음으로 2위예요. 자, 이런 회사가 LG에게 VC 관련된 합자회사를 세우자.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니네가 세워. 그럼 우리가 49%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들어갈게. 그 LG가 먼저예요.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아니, LG는 2013년도에 그 비클 컴포넌트 사업부를 발족을 시켰고, 2018년도에 비치 컴포넌트 솔루션으로 이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 첫 해에 677억 적자가 났고 작년에는 3천억이 적자가 넘었어요. 코나 EV, 그 다음에 볼트, 쉐보레 볼트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뭐 8천억 이상. 자, 이렇게 VC 업체로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 도달도 안 했고 흑자 전환도 못한 이 기업하고 합자회사를 왜 세우려고 했고, 더군다나 마그나 LG가 아니라 LG 마그나로 LG가 왜 주가 됐느냐. 자, 앞으로 전기차 시대 새로운 VC 업체로 보시를 대신할 미래의 전기차 서플라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달리 배터리와 전장, 그리고 이 전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종합 솔루션,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기술이 핵심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그나 파워트레인에서도요, 에이다스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웨이모나 모빌아이나 바이두 이런 기업처럼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배터리도 생산을 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갈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 1,400대 정도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잘 생산을 하고 있다가 이걸 삼성 SDI에 2015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이유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고, 일단 배터리 관련 사업은 또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던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율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수율 도달하기, 소량 생산인데 수율 도달을 못하니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적자 때문에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미래 전기차가 앞으로의 먹거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삼성 SD에게 매각을 한 다음에 이제 미래 전기차 사업을 이끄는 두 가지 배터리와 전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LG와 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마그나가 LG와 합자회사를 세우면서 이렇다 할 역사도 없고 지금 흑자 전환도 하지 못했고 또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던 LG에게 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느냐. 결과적으로 미래 전기차 회사,
그 사업은 지금까지 자동차가 유지되었던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마그나 파워트레인은 이거 말고도 뭐 축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게트락을 또 인수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게트락은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보고 넣어서 또 양분을 하고 있는 이 원천 기술 기업입니다. 아니,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안 들어가는데 이걸 왜 인수를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기차에도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변속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감속기만으로 이 변속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더해지면서 선형적으로 출력이 나기 때문에 초기에 출발할 때 냉간시에 힘이 딸리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 토크를 증대시켜줄 컨버터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적의 회전수를 통해서 토크를 잘 조절해서 출력을 아주 원활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변속 장치가 아직은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영역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이게 상용차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서 전비를 최대한 아껴야 될 때, 이럴 때는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상용차 부분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고성능 스포츠카, 슈퍼카에서는 고회전 영역에서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200km 정도가 넘어가는 고회전 영역에서는 역기 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전기 모터는 출력, 발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기 전력은 전기 모터의 특징입니다. 전자유도와 회전 속도, 그러니까 회전자와 스테이터가 싱크로노스가 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회전 영역에서는 싱크로노스가 잘 돼야 되는데, 회전수가 워낙 빠르게 되면 회전수 브리시에 따른 역기 전력이 발생하게 돼. 이게 출력자의 원인이 되니까, 야, 여기에서 이걸 약계 자재라든지 뭐 소재를 카본 슬림 로터처럼 비싸게 하지 않고 변속을 넣어서 회전비를 바꿔주는 걸 통해서 효율을 높이자라고 해서 뭐 타이칸을 비롯해서 이제 스포츠카 영역에서는 변속기가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자 이제 2단에서 3단, 그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토크 컨버터와 유성 기호로 들어간 복잡한 구조의 변속기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당하게 모디파이해서 전기차 시대에 맞게 소형화, 경량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트락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성능 전기차와 상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토크 컨버터가 제거된 효율적이면서 직관적이고 전기 모터의 출력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2단 혹은 3단 변속기를 새롭게 설계해서 만드는 그런 원천 기술로 삼아보자 해서 인수를 한 건데, 자, 이렇게 폭넓은 준비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또 ADAS라든지 자율주행, 또 솔루션 부분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를 기반으로 퓨전 센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그나 슈타이어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역사도 엄청나고 벤츠나 다임ler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2013년도에 VC 업체를 발족시키고 지금은 이제 VS 비클 컴포넌츠 솔루션 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LG에 고개를 숙이고 니네들이 회사를 설립하면 우리가 49%의 지분을 사고 이름도 니네가 앞에 써! 이 합작을 했을 때 어느 기업, 어느 브랜드가 앞에 오느냐가 진짜 민감한 문제인데 그 이름을 양보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전기차 시대는 배터리가 주고, 또 전기차는 메케니컬, 기계장치와는 달리 전장, 그 전장이 전기 모터를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또 자율주행 시대의 PC박스를 효율적으로, 또 통신, V2X 관련된 쌍방향 통신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더군다나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기차는 움직이는 PC처럼 기능이 확장됩니다. 그럼 그 안에 넓은 디스플레이와 편안한 자석, 또 훌륭한 공조장치, 외부와 단련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스마트폰처럼 구현되는 인포테인먼트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공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와 전장 부분, 솔루션 부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마그나 인터내셔널에는 LG가 정말 중요한 파트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회사의 장점이 합쳐지게 되면,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탄생한 기업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폭스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주목을 끌고 싶어 하냐면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왜 전기차 만든다 그럴 때 다들 하고 놀랐는지 아십니까? 애플이 전기차를 통해서 자동차 시장을 바꿀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애플은 자동차 시장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옵니까? 애플이 지금 시총이 3,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넘는 기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구글, 테슬라도 1,200조죠. 근데 자동차 업체
오로지 자동차만 제조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토요타가 끝입니다. 330조. 그 이상 시총이 구성이 안 돼요. 왜?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정체돼 왔습니다. 미래 관련해서 지금의 메커니컬 기반의 자동차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들이 기관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생활 규모에 도달한 국가들은 자동차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큰데 너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시장을 많은 업체들이 가져가서 나눠 먹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에요. 더군다나 이 제조업이라는 건 부품 가짓수가 많으면 이익 구조가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만 개가 넘는 3만 개에 다다르는 부품을 조합을 해서 최대한 가격적인 이점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기업들 외에는 성공할 수, 신생기업들이 다 누적 적자 허덕이다가 도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해 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애플이 야, 우리가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이제 4천조, 5천조로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자, 애플이 세상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1년, 2002년도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컨버전스, 융합의 시대가 올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춘 기기들이 융화가 돼서 그 융합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될 거고요. 모든 사각형은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해놨어요. 근데 이 예측이 언제 실현됐냐면 계속 쭉 변화가 없다가 2008년도에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그 스마트폰 기기의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던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브라운관에서 PDP, LCD 모니터로 TV가 바뀌던 때입니다. 또 대형화가 되고 있었어요. 40인치, 50인치대 TV가 등장을 하고 있었고 홈시어터 5.1채널, 7.1채널 홈시어터가 가정에 이렇게 꾸려지는 딱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5인치 아이폰이 나왔어요. 또 4인치가 나왔어요. 그때 이걸 보면서 야, 이걸로 TV를 봐? 이걸로 영상을 봐? 집에 가면은 40인치, 50인치 TV가 있는데 미쳤어. 누가 이걸 여기에 코박고 봐? 무시했습니다. 그 변화를 부정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애나 어른이나 다 코박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집에 그렇게 큰 TV와 더 훌륭한 형태의 시청할 수 있는 영상 기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장치에 코를 박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인류는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본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 이런 집에서나 한정된 곳에 즐기는 장치들은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동하면서도 데이터에서 멀어지지 않게 내가 속해 있는 소사이어티와 계속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통신 기기입니다.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냥 이동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동하면서도 인포테인먼트를 즐기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은 매료됐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기기들이 융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손 위에 좀 더 작게 디스플레이를 크게 최대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장치 저 장치들이 시스템 온칩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산업 전반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코 박고 봐 했는데 전 세계의 모든 60억에 넘는 70억 가까운 인구가 다 코를 박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동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가 130년 동안 사랑을 받았었던 건 인간의 가장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인 이동의 욕구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까지 평탄하게 기계적인 완성도만 높이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라는 전혀 다른 이전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의 솔루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드디어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쌍방향 통신을 해야지만 그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에 돌입해 있어요. 자, 라이다를 통해서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퓨전을 통해서 하던 간에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V2X를 기반으로 쌍방향 통신을 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율주행이 태동을 하면서 전기차가 등장을 해서 전기 모터 배터리 그리고 전장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이제 자동차가 어떤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시동을 걸지 않아도 거주하기가 좋은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고 있어요. 공조장치를 통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쾌적하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뭐 책을 보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디바이스화가 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미래 방향은 그렇게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반도체, 또 전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포메이션,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확대된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하나의 자동차의 디바이스에 합쳐져서 자동차가 이동 수단으로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 안에서 강력한 PC, 또 전반적인 자동차의 기능을 하나의 통합 OS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로 제어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했던, 스마트 기기로만 가능했던 쌍방향 데이터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또 자동차에 머무르는 동안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로 자동차가 재정립이 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콘을 박다가 자동차 안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아날로그 피처폰의 통신기기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로 바꿔놔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해왔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3천조 시총을 이루면서 전 세계 IT 시장을 지배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IT 혁명, 그 컨버전스 혁명, 그 데이터 혁명이 자동차로 옮겨갈 것 같거든요. 자동차를 아이폰 다음에 제2의 애플의 디바이스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디바이스는 자동차구나.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장이 완전히 변화돼서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의 프라이빗한 거주 공간으로서 여기에서 스마트폰에서 했었던 걸 더 확장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인데 이걸 우리가 안 만들면 우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던 IT 시장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누가 만들어줄래? 아이폰은 폭스콘에서 만들어줬는데 이 전기차는 누가 만들어줄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온 자동차들과 협약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만들 건데 할 수 있어? 네온 자동차들이 들어보니까 웃기잖아요. 자동차가 너희들이 해석하는 자동차 그게 뭔데? 자동차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해야 됐고 다이나믹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이런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와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 너희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브랜드도 못 쓰고 우리가 미쳤어? 계속 결렬이 되는 겁니다. 현대, 기아, 뭐 BMW 그 외의 업체들이 애플 관계자들 만나서 하니까 쟤들 꿈을 쫓네? 쟤들 뭐라는 거야?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하청업 제안하고 당연히 결렬이 되고 그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를 전혀 제조해 본 적이 없고 미래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디바이스화를 통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VC 사업을 발전시켰던 LG의 VS 사업부와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서플라이 그리고 도시를 넘어서 제1의 전기차 공급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이해관계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합작해서 세워가지고 애플과 같은 그런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 쪽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기술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규모의 경제에 먼저 도달하자라고 사업을 발족을 시킨 겁니다. 사실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지금 1년에 만들어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20만 대에서 25만 대 수준이고요. LG도 종합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봤자 뭐 100만 대 시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독자 브랜드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 또 마케팅하고 관련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 생산 시설을 또 다 독자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럼 또 지금까지 계속 VS 사업부를 유지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더 크게 확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고객과 경쟁을 하게 되면요. 어떤 기업이 이 LG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새롭게 발족하는 이 합작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기술을 협업을 해서 그들로부터 부품이든 솔루션이든 공급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순다 피차이가 구글의 CEO가 안드로이드 줄 테니까 너희들 데이터 다 내놔 하니까 막 5년, 6년씩 협의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내연차들이 못합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게 지금까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해 왔던 이러한 어떤 우리의 기술력의 원천을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들이 그거를 입 딱 닫으면 좋은데 너희들이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랑 경쟁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을 가져다 모디파이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더 싼 가격에 하게 되면 우리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삼성 같은 꼴이 나게 됩니다. 삼성이 아이폰의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을 하다가 결국 TSMC로 애플이 전환을 했던 게 엑시노스를 만들어서 고객과 경쟁을 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애플의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TSMC의 시총이 지금 750조, 삼성이 거의 2배 가까이 격차를 엄청나게 벌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고, LG도 뭐 스마트폰 사업을 통해서 뭐 많은 삽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자 브랜드를 내게 되면 우리가 거대하게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야 되니까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서플라이, 그 전기차 시대에서 보시 이상이 어떤 VC 업체로서 VS 기업으로서 솔루션까지 다 확장해서 위탁 생산까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는 방향성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같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LG의 어떤 협업 결과가 애플이 보는데 우리 브랜드를 맡기고 위탁 생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만족한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지게 돼서 지금의 폭스콘과 애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